큰 이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정체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과연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희가 심층적인 분석 해드릴게요. 이슈앤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등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약세로 개장했으나 점차 낙폭을 줄여가며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12시에 시작됩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손실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빚을 내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위탁매매 미수금은 2천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연비 과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제장에서 급락했던 현대차 그룹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NH농협증권은 5일 국민연금 주식시장 순매수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민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말 국민주식 목표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9.3%로 지난 8월 말 기준 2.0%포인트가 낮다며 순매수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올림픽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 이슈앤뉴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바로 D-Day예요. 네. 네, 사실 우리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미국 쪽으로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살펴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5시 이후에 오바마의 재선이냐 아니면 네. 롬니의 등장이냐 결정 날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예, 계신가요? 지금 사실 뭐 이제 온 세계의 신경이 지금 미국 대선에 쏠려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D-Day 운명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목이 집중되시겠지만 사실 미국 대선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황의 정점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정치적, 뭐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뭐 상당한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오바마, 뭐 롬니,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예측이 뭐 오바마가 우세하다, 뭐 초박빙이다, 뭐 이런 예측들은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누가 이기냐에 대해서 뭐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이 재정 절벽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그 미국 대선은 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미국의 어떤 향후의 어떤 재정 정책, 특히 이제 지금 화두가 되는 재정 절벽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재정 절벽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오바마 이전에 그 조지 부시 그 정부 시절에 그 이제 감세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 연말에 이제 그게 이제 만기가 이제 만료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소득세가 다시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감세안을 이제 충당하기 위한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자동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발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추정하기로 이제 그 어떤 유동성 공백이 한 6천억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이 6천억 정도의 공백은 미국 GDP를 0.5% 정도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큰 규모의 어떤 유동성 공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정 절벽이 이슈가 되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뭐 연내에 미국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쪽으로 뭐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놓고 이제 대선을 갔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우려도 이거보다는 좀 낮았을 텐데 이 재정 절벽 이슈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대선 이 레이스에서의 어떤 정쟁으로 지금 부각이 됐고 어떤 정책적인 쟁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자꾸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재정 절벽 이슈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방향을 잡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미국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하원도 지금 동시에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지금 이제 우려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는 내용인데요. 뭐 이를테면 이런 뭐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민주당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학적인 관계, 뭐 하원을 뭐 민주당이 잡을 수도 있고요, 뭐 상원을 공화당이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어떤 그 대선만큼은 정말 그 안개 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관망세가 지금 현재 시장에도 고스란히 지금 묻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좀 원하는 것은 오바마의 좀 당선을 좀 원하는 쪽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오바마가 펼쳐왔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외교 정책들이 지금 현재 뭐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변화보다 좀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좀 이제 그런 인식들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좀 당선이 되는 쪽을 좀 이제 바라고 있지만, 롬니가 당선됐을 경우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충격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정책들을 다 갈아엎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 충격. 뭐 그렇다고 해서 롬니가 뭐 재정 절벽을 뭐 현실화시켜서 미국 경제를 뭐 대공황으로 빠뜨린 뭐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롬니가 된다 하더라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역시나 좀 이제 방향성을 좀 이제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겠지만, 지금 시장이 바라는 것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혼란이나 충격을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조심스럽게 오바마의 당선을 좀 바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남성은 롬니, 여성은 오바마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올 정도로 첨예한 것 같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롬니 의견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라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롬니 이 이슈가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중국 뭐 환율 조작국 지정 이제 예고를 벌써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이제 위안화 이제 강세 절상을 계속적으로 유도하면서 이제 위안화 대비 이제 달러와 약세를 추진하게 되면 대중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단 일단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롬니가 표방하는 것은 군사력 증강을 통한 강한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동 쪽이라든지 대중 어떤 군사 정책에 대한 변화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롬니는 좀 사실 좀 어떻게 좀 깡패 같은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라는 것은 좀 온화한 어떤 오바마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이 다시 한번 되면은 태양광 관련 산업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뭐 오바마의 그동안 이제 정책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그 오바마가 좀 건강보험 이제 개혁을 해서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좀 이제 오바마 테마로 좀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이제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이기 때문에 역시 태양광 어떤 대체 에너지 중에서 이제 요즘은 사실 뭐 셰일가스라고 또 대안들이 있긴 하지만, 오바마가 그동안 이제 고수해왔던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볼 때는 역시 또 태양광 쪽이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주라든지 이제 태양광 관련 업종이 좀 어느 정도 유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롬니가 당선이 되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금융 규제를 좀 철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어떤 은행들이 굉장히 좀 규제에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롬니가 당선이 됐을 때는 이제 금융주에 대한 어떤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금융주 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이슈와 관련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혜 업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코스닥 시장으로 관심을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한 뉴스를 보니까 코스닥 신용잔고가 2조 원에 육박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내용이죠. 이게 사실 뭐 빚내서 투자하는 개미 뉴스는 사실 뭐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제 뉴스인데요. 사실 제가 한 4개월 전만 한다 하더라도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한 1조 한 3, 4천억 수준 정도였는데 지금 뭐 최근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조 원에 이제 육박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코스닥에서 이제 신용을 이제 동원해서 굉장히 좀 무리한 어떤 무모한 투자를 좀 하시고 계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우려가 이제 들게 되는데요. 코스닥이 신용잔고 2조 원에 지금 육박한 상황. 그러니까 지난달 하순 기준으로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 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거의 6천억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신용잔고의 대부분이 그동안 좀 코스닥을 주도해왔던 뭐 게임, 엔터, 뭐 바이오, 전자결제 이쪽에 굉장히 좀 몰려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10월 중순부터 코스닥이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좀 급락을 겪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어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이후에 급락으로 조정이 나오니까 매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매수하셔서 좀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좀 전략을 채택하시면서 지금 신용장고가 최근에 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비율이 7.5%에 네.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6.5% 그리고 YG엔터 뭐 다 이거 뭐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YG엔터가 5.3%에 달하는 등 지금 사실 이런 어떤 코스닥에 그동안 좀 변동성이 심했던 종목들의 신용장고가 굉장히 좀 높다.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뭐 내일 신문에 이제 9월 19일자 기사를 좀 인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 한 해 2분기에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손실본 액수로 추정되는 금액이 무려 20조 원입니다. 20조 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좀 무모하리만치 좀 굉장히 앞만 보고 좀 달려가는 그런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정도 하는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지금 현재 한 2조 6천억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총액 비중으로 코스피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코스닥의 신용잔고 비율이 신용잔고 그 잔액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투자냐 아니면 투기냐.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어떤 단어를 좀 갖다 붙이기에는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느냐. 사실상 좀 투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이런 급증한 신용 잔고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추가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 청산 매매 이런 부분들을 또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사실상 깡통을 찰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용을 쓰시는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자금의 여력이 이제 좀 없다 보면은 네. 레버리지를 차용해서 이제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시는 전략인데 예를 들면 현금이 10,000원인데 신용 10,000원을 플러스해서 20,000원을 사시게 되면 실제로 주식이 10%만 올라도 자기 자본 대비 2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인데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하락할 때도 똑같은 논리가